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살펴볼 주제가 있습니다. 영국 런던이요. 이게 유럽 휴대전화 절도의 수도라는 좀 달갑지 않은 별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길에서 스마트폰 그냥 낚아채 가는 일이 그렇게 많다고요. 네, 맞아요. 너무 잦아서 이제 그런 말까지 나온 건데요. 오늘 저희는 이 심각한 문제,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는 런던 경찰의 아주 흥미로운, 독특한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전략이요?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저희가 여러 분석 자료들에 참고했는데요. 특히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님이 아침마다 지혜라는 팟캐스트 또 칼럼 시리즈를 통해서 제시하신 통찰이 오늘 대화의 좀 중요한 바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침마다 지혜. 저도 가끔 듣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 많죠. 그렇죠. 그래서 왜 이런 절도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지, 또 경찰은 어떻게 보면 좀 기발한 방법으로 맞서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뭔지 한번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우선 런던의 현재 상황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전동 자전거나 킥보드 탄 범인들이요, 순식간에 나타나서 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그냥 낚아채서 달아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와, 정말 대담하네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물건 하나 잃어버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제 도시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커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근데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휴대전화가 더 이상 그냥 전화 거는 기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요새 스마트폰은 네. 요즘 스마트폰 안에는 금융정보부터 시작해서 온갖 로그인 계정, 개인적인 사진, 기록, 중요한 연락처까지 사실상 그 사람의 삶과 자산이 응축된 그 디지털 금고나 다름없어요. 디지털 금고, 딱 맞는 표현이네요. 그러니 범죄자들 입장에선 예전에 두둑한 현금 지갑 훔치는 것 이상으로 탐나는 목표물이 된 거죠. 가치가 훨씬 높으니까요. 실제로 런던에서 훔친 휴대전화 한 대가 우리 돈으로 한 26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요. 이걸 하루에 수십 대씩 훔치면 연간 억대 수입도 가능하다. 이런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억대요. 와, 이게 정말 조직적인 범죄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요. 이렇게 훔친 폰들은 유럽 안에서는 통신망 사용이 차단되거든요. 그런데도 해외로 밀반출돼서 버젓이 유통된다는 점이에요. 바로 그 지점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제조사나 통신사들이 도난된 기기를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사용 불가능하게 만들 기술이 있을 법도 한데 현실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기술적으로 어려운 건가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국가마다 통신 규제나 시스템도 다르고 또 중고폰 유통망이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고요. 그리고 완벽하게 글로벌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드는 기술적, 비용적 장벽도 무시 못할 거고요.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기술적인 허점, 또 제도적인 허점이 범죄자들한테 계속 활동할 공간이랑 시장을 열어주고 있는 셈이에요. 어쨌든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런던 경찰에 꺼내둔 카드가 정말 좀 뜻밖입니다. 그냥 절도범 개개인을 잡는 걸 넘어서서 이 범죄가 가능하게 하는 생태계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태계 자체를요? 네, 소위 알카폰의 전술이라고 불리는 방식입니다. 알카폰의 전술이요? 그 유명한 마피아 두목? 네, 맞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과거 미국의 그 악명 높은 마피아 두목 알카포네를 잡았던 방식에서 영감을 얻은 전략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 잡았더라? 그게 직접적인 살인이나 밀주 같은 큰 죄는 증명하기 어려워서 맞아요. 결국 탈세 혐의로 기소해서 감옥에 보냈잖아요. 런던 경찰도 약간 비슷한 접근법을 취하는 겁니다. 휴대폰 절도라는 그 큰 죄를 직접 단속하는 동시에 그 범죄와 연결된 비교적 작은 위법 행위들 있잖아요. 그런 걸 샅샅이 찾아내서 아주 철저하게 단속하는 거죠. 작은 위법 행위들이라면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범행에 자주 쓰이는 불법 개조된 전동자전거 이런 걸 집중 단속한다거나 도주 수단이니까? 네. 그리고 훔친 휴대폰 위치 추적 피하려고 쓰는 그 특수 전파 차단 파우치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검문하는 식이고요. 또 도난된 기기들을 숨겨두거나 거래하는 걸로 의심되는 장소를 막 급습해서 범죄 조직의 활동 기반 자체를 위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범죄를 정면으로 치기 어려울 때 그 주변부의 좀 약한 고리들, 사소해 보이는 위법 행위들을 계속 공격해서 전체 시스템을 마비시킨다. 이런 전략인 거죠? 그렇죠. 범죄를 저지르는 것 자체를 더 번거롭게, 더 위험하게, 비용이 많이 들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뭐랄까 그런 작은 위반 행위들을 단속하는 게 정말로 조직적인 휴대폰 절도 범죄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까 좀 의아하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료에서는 그 효과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네, 처음에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요. 근데 이 전술의 핵심은 누적 효과 그리고 활동 제약에 있어요. 누적 효과와 활동 제약이요? 네. 예를 들어 불법 개조 자전거가 없으면 빨리 도망가기 어렵겠죠. 전파 차단 파우치가 없으면 훔친 폰 숨기기가 곤란해지고요. 거래나 보관 장소가 계속 발각되면 범죄 네트워크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게 하나하나 막아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범죄 실행에 필요한 요소 하나하나를 제약함으로써 전체적인 범죄 실행 비용하고 위험도를 높이는 겁니다. 개별 단속은 작아 보여도 이게 계속 쌓이고 쌓이면 조직 운영에 상당한 압박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 효과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좀 놀랍습니다. 그 아침마다 지혜 칼럼에서 인용한 킨디 자료, 그러니까 런던 경찰 자료를 보면요. 이 집중 단속이 시작된 후에 올해 1분기 런던의 휴대전화 절도 건수가 이전 분기 대비해서 무려 30%나 줄었다고 합니다. 30%나요? 엄청난 감소인데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최근 석 달 동안에 3,000대가 넘는 도난 휴대전화를 회수했고 또 관련 범죄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자산도 우리 돈으로 약 70억 원에 이른다고 하니까요. 이게 분명히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와, 정말 효과가 있네요. 알카푸네 전술, 이거 생각보다 강력한데요? 자, 런던 경찰의 이 독특한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바다 건너 남의 나라 얘기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례가 우리 사회,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시사점은 우리가 얼마나 디지털화된 물리적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는가 하는 점인 것 같아요. 디지털화된 물리적 취약성. 좀 어려운 말인데요. 네,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스마트폰 하나에 우리 금융정보, 사생활, 사회적 관계망까지 모든 게 다 집약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가치가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는 이 작은 기기 하나에 물리적으로 묶여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새로운 위험을 만든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길에서 지갑 통째로 털리는 거랑 비슷하지만 이제는 그 피해 규모나 파장이 비교할 수 없이 커졌다는 거죠. 아, 이해가 되네요. 지갑 잃어버리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맞아요. 게다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술적인 보호장치,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도난폰 사용을 막는 그런 장치가 완벽하지 않다는 현실이 드러나면서 런던 경찰처럼 좀 예상치 못한 방식의 대응이 필요해진 거죠. 이건 우리 각자도 이 디지털 자산의 물리적 보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시사점은 뭔가요? 두 번째는 작은 규칙의 의외의 중요성입니다. 알카포네 전술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작은 위법 행위들에 집중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회의 기본적인 법규나 질서를 지키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불법 주정차나 쓰레기 무단 투기 같은 거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행위들이 만연할 때 그 사회는 더 큰 범죄나 무질서가 자라나기 쉬운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작은 무질서가 큰 문제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네, 런던의 사례는 이런 작은 무질서들이 어떻게 범죄의 인프라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사회와도 정말 무관하지 않죠. 한국 역시 디지털 기기 의존도가 매우 높고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디지털 환경에 상대적으로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잖아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실제로 택배 기사나 배달원을 사칭한 범죄라든지 점점 더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또 QR코드 관련 사기, 이런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계속 진화하고 있죠. 아마 케어유 뉴스의 아침마다 지혜에서도 이런 디지털 시대의 안전 문제를 꾸준히 다루고 있는 걸로 압니다. 네, 맞아요. 시니어분들의 디지털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죠. 따라서 우리 사회도 이런 변화에 맞춰서 예당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경찰의 단속 노력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런던 경찰이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 바닥에 경고 문구를 붙여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것처럼 우리도 아파트 단지나 공공장소 또 노인 복지시설 같은 곳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기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주의를 기울이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이건 뭐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료에 따르면요, 런던 경찰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절도 문제를 줄이곤 있지만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런던에서 범죄를 저지르려는 자들을 계속해서 추적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고요. 아, 끝나지 않은 싸움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범죄와의 싸움이라는 게 한 번의 성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끊임없는 노력과 적응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어쩌면 우리 인생의 여정과도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삶의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예전처럼 치열한 경쟁보다는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게 되지만 역설적으로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경계와 대비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안정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 네,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들이 결코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인식인 것 같아요. 개인의 주의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함께 고민하고 지켜나가려는 그런 공동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런던의 사례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거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런던의 휴대전화 절도 문제와 이 알카포네 전술은 여러 가지 흥미로운 점을 시사했습니다. 때로는 문제의 핵심을 정면으로 공략하기보다 그 주변의 작은 고리들을 끊어내는 그런 우회적인 접근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기술의 발전이 가져다준 편리함 이면에 우리의 안전이 얼마나 새로운 방식으로 위협받을 수 있는지를 동시에 보여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침마다 지의 칼럼이 던지는 질문처럼 이번 기회를 통해 각자의 소중한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무단횡단 금지나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사회의 작은 약속들을 지키는 일이 단순히 개인의 양심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더 안전하고 질서 있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행동이란 점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좋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등 우리의 삶이 앞으로 더욱 깊숙이 기술과 연결될수록 미래의 범죄는 또 어떤 예측 불가능한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에 발맞춰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방어막을 미리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